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우리 어제 3.1절 휴일 보내는 그 동안에요, 미국 증시가 이틀간에 걸쳐서 제법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아침 시장이 제법 깊이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2월 초부터 해서 약세장이 제법 길게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고, 이후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올해 초에 있었던 여러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지금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를 보면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반복되는 증시 약세로 인해 잊혀지는 것들, 바로 오늘의 증시 토크 주제입니다. 자, 증시 약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공포 심리에 빠진 투자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저의 증시 토크 글에 답글이나 혹은 증시 토크를 보고 보내주시는 이메일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많이 공포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초에 1월과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완전히 바뀐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시가 상승세였었고, 그때는 뭐랄까 꿈에 부푼 그러한 분위기가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2월장이 약세장으로 지속되고 3월에도 증시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악재성 뉴스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리고 본인에게서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상하게도 뉴스를 보면 시장에 관한 안 좋은 뉴스만 눈에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장이 하락할 때 보면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요게 이제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투자 심리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악재성 재료에만 시선이 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나쁜 소식만 계속 눈으로 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긍정적인 재료든 부정적인 재료든 모두 나쁘게 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악재로 시장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금리 상승 시기 또한 악재로 해석하고, 트럼프도 악재, 지정학적 리스크도 악재, 중국 시진핑 관련한 이슈도 악재, 심지어는 아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게 되면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던 재료들을 흘끔 살펴보게 되면요, 자, 무조건 악재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1월달만 해도 호재성 재료였던 그런 부분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세 속에서 이 호재를 악재로 해석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호재 자체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외에도 참 많은 재료들이 호재성 재료였는데도 악재로 해석하거나, 호재성 재료였는데도 아예 시장에서 잊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재료입니다. 자, 2월 달에 증시가 글로벌하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릴 것이다, 이러한 재료가 증시의 악재로 등장했고,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나쁜 거다, 그렇게 시장에서 해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관련한 지표가 좀 높게 나오거나 또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면은 증시가 바로 좀 힘없이 무너지는 현상이 한 달 내내 지속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인플레이션은 나쁜 것,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자, 학기사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부정적
수는 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일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때는 경제에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경제에 매우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증시 입장에서는요, 이 물가 상승은 오히려 증시의 긍정적인 재료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촉진이 됩니다. 빨리 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냉장고를 사러 갔다 그러면요,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는 오늘 가격도 틀릴 수도 있고 한 달 뒤 가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살 계획인 사람은 빨리 사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가 촉진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커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증시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짐바브웨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주식시장 관련한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요, 주식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한다라는 그러한 연구 자료들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 상승 초중반에는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그러다가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요,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악재가 됩니다. 즉 지금 현재 금리 상승기 초반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겨우 아직도 2000년대 중반의 금리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현저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서 언급드렸던 물가 상승이 발생하니까 금리가 좀 생각보다 빨리 상승할 것이다, 인상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의 또 고정관념을 하나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배워왔다. 금리 상승은 무조건 나빠. 이런 고정관념이 다시 살아나면서 증시를 억눌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금리 상승기가 초중반일 때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떤 경기를 통제한다기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먼저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갔고요. 미국의 연준 금리는 인상을 했을 때 그냥 시장에 뒤쫓아가는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에 적정하게 쫓아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상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2월달 증시가 하락하니까 금리 상승이 분명 1월까지만 해도 호재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던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장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시장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국가에서 상위권에 저평가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는요, 스타캐피탈이라는 해외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타캐피탈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저평가된 국가 10위, 그리고 고평가된 국가 이렇게 10위 해가지고 파란색, 저평가된 국가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고평가된 국가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자, 총 42개국이 분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대략 어디 볼까요? 요 좌표를 다이렉트로 보시면 러시아, 중국,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어서 9위입니다. 자, 그런데 요 저평가된 국가 10개, 요 이태리까지 10개 국가와, 그리고 고평가된 국가 10개, 그래서 스웨덴, 아일랜드, 멕시코, 미국,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 인도죠. 그리고 필리핀, 덴마크,
이렇게 10여 개국을 보게 되면요, 올해 들어서 증시 등락률이 저평가 상위국은 0.8% 상승이지만 반대로 고평가 상위국은 1.7%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승하는 고평가된 국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평가된 국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힘을 내는 그런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러시아 10% 넘게 올해 상승했죠. 그리고 그리스 여기도 제법 높게 상승했고, 이태리 여기도 제법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요 국가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보다 좀 상황이 안 좋죠. 남유럽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몇 년 전에 있었던 러시아.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체질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앞서 있고, 그리고 시장 밸류에이션도 7년 동안 박스권으로 인해서 워낙에 저평가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힘든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니까 투자자들은 이 저평가된 매력을 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증시 이렇게 저평가되었다면 차후에 다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약세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투자 메리트,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호재성 재료들을 모두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런 분위기는 시장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냉정한 투자자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목이 메이네요. 가장 큰 망각은 투자 원칙을 버리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요, 그 전에 아무리 튼튼하고 로버스트한 강인한 그런 투자 전략을 본인이 연구해서 만들고, 그리고 혹은 이제 어디서 이제 서비스 받아서 좋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시장 수익률이 악화되게 되면은 모든 투자 원칙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고점에서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저점에서 투자 전략을 용도 폐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게 습관적으로 반복되게 되면요, 용도 폐기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용도 폐기한 다음에 다른 전략을 취하면 오히려 또 그 전략이 차후에 또 실망스러워질 때는 또 그때 가서 용도 폐기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은커녕 손실만 누적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뭐 전략을 바꾼다면은 화려할 때 그때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증시가 하락해서 좋은 투자 전략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더 신뢰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심리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서는 너무 고지식하다, 그러한 메아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이런 감정에 의해서 투자 전략을 바꾸거나 또는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렸는데 그거를 아무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만 바꾸게 되면요, 그건 이성적 판단이 아닌 공포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투자 심리가 만든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판단은 그저 패닉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저의 영상의 시청자분들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버튼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뭐 오늘 이상하게 목이 많이 메어서 말이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못했는데요. 자, 아마 뭐 저희 시청자분들도 약세장 분위기 속에 심리가 좀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 강하게 드시고요, 어려운 시기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